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올해의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죠. 38년간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에게 늘 말했어요. 투자는 신중하게, 위험은 철저히 분석하라고요. 그런 제가 어떻게 30억 전 재산을 날리고 외국 갱단에게 납치되어 한쪽 눈을 잃게 됐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2년 전 봄이었습니다. 정년 퇴직식 날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이 꽃다발을 안겨줬어요. 38년 교수 생활의 마지막 날이었죠. 뿌듯하면서도 허전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연구실로 가던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났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차를 내왔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시간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갑자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38년을 한 길만 걸어왔더니 아내도 작년에 고등학교에서 정년 퇴직했습니다. 둘 다 교직에 몸담았던 평범한 부부였죠. 자식들은 이미 독립했고 우리 둘만 남았어요. 여보, 우리 여행이나 갈까요? 퇴직 기념으로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행? 어디로? 캄보디아, 어때요? 앙코르와트도 보고 요즘 한국 사람들 많이 간다던데. 사실 저는 해외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학회 출장으로 외국에 나가는 것도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 그럼 일주일 정도 다녀올까? 그렇게 우리는 캄보디아 시엠립으로 퇴직 기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주일짜리 패키지 여행이었어요. 항공료와 숙박비 포함해서 1인당 200만 원 정도 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후덥지근한 열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11월이었는데도 한국의 여름 같았어요. 가이드가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현지 가이드였어요. 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신기했어요.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길가에는 야자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낯선 간판들, 낯선 사람들, 모든 게 새로웠죠. 그런데 호텔에 도착하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5성급 럭셔리 리조트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은데요? 아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응, 생각보다 훨씬 좋네. 객실은 더 놀라웠습니다. 60평은 좋게 되어 보이는 스위트룸이었어요.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고 발코니에서는 수영장과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은 호텔 뷔페에서 먹었어요. 랍스터, 새우, 게, 각종 해산물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0만 원은 좋게 내야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었죠. 여보, 이거 정말 무제한인 거 맞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마음껏 먹어. 우리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기서는 마음껏 먹어도 추가 비용이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앙코르와트, 앙코르톰, 타프롬 사원. 어디를 가도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틈틈이 현지 물가를 확인했거든요. 시장에 가서 과일 값을 물어보고 식당에서 식사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망고 1kg에 2,000원, 쌀국수 한 그릇 1,500원, 커피 한 잔 1,000원. 모든 게 한국의 3분의 1, 아니 4분의 1 가격이었어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집값은 어떻게 되나요? 아, 교수님 여기는 정말 싸요. 시엠립 중심가, 아파트도 월세 50만 원이면 충분해요. 방 3개짜리요. 50만 원, 서울에서는 원룸도 못 구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수영장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석양이 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지 않아요? 아내가 물었어요. 응, 생각보다 훨씬 좋아. 우리 여기서 한 달만 더 있다 갈까요? 일주일은 너무 짧아요. 한 달,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비와 여기서의 생활비를 비교해 봤죠. 한국에서는 한 달에 부부가 최소 400만 원은 써야 했어요. 관리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등. 하지만 여기서는 200만 원이면 충분해 보였습니다. 아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날 가이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사는 한국 사람들 많나요? 많죠. 시엠립에만 한국인이 5천 명 넘게 살아요. 프놈펜까지 합치면 2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다들 뭐 하면서 사나요? 여러 가지죠. 식당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연금 받으면서요? 네. 한국에서 연금 200만 원 받으시면 여기서는 정말 부자예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왕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작별 만찬을 했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 우리 여기서 살면 어떨까요? 여기서? 캄보디아에서? 내 일주일 있어 보니까 정말 좋잖아요. 돈도 덜 들고, 날씨도 따뜻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글쎄, 그건 좀. 여보, 우리 나이가 벌써 70 가까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남은 인생을 쪼들리며 살아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여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자. 성급하게 정할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어요. 캄보디아에서의 삶이 자꾸만 머릿속에 그려졌거든요.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캄보디아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유튜브를 검색했어요. 캄보디아 이민, 캄보디아 생활, 시엠립 한인타운 관련 영상을 모조리 찾아봤습니다. 영상 속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넓은 집에서 살면서 매일 수영하고 골프 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모습이었죠. 한국에서 고생하다가 캄보디아 와서 인생 제대로 살고 있어요. 한 유튜버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천국이에요. 연금 200만 원이면 부자처럼 살 수 있어요. 또 다른 유튜버도 말했죠. 저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금은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 돌아갈 생각 없어요. 그 말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나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캄보디아로 이민 가는 거 어때? 정말요?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재산 정리하면 30억 정도 될 것 같아. 그 돈 가지고 가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집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시세가 15억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예금과 적금을 합치면 8억,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7억. 정확히 계산하니 30억이 조금 넘었어요. 30억이면 캄보디아에서는 정말 큰 부자였습니다. 환율로 계산하니 75만 달러였거든요. 하지만 아이들 말은 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당연히 얘기해야지. 다음 주말 아들 민수와 딸 수진을 불렀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민수는 경찰관이었고 수진이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얘들아,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어.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캄보디아로 이민 갈까 생각 중이야. 뭐라고요?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캄보디아요? 갑자기 왜요? 민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좋더라. 물가도 싸고 날씨도 좋고 우리 나이에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 아빠,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에 갑자기 외국 이민이라뇨? 민수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병원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세요? 수진이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거기 한국 사람들 많이 살고 한인 병원도 있어. 다 알아봤어. 그래도요. 30억이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밀고 나갔어요. 우리 인생이야. 우리가 결정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살 수 있어. 민수와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걱정과 불안이 역력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이들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제 판단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경영학 교수로 38년을 살았는데 이 정도 결정도 못 내린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3개월 동안 이민 준비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비자 문제, 재산 정리, 이사 준비,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파트를 파는 거였어요. 부동산에 내놓자 한 달 만에 계약이 됐습니다. 15억 2천만 원 적정 가격이었죠. 계약금을 받는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 맞죠? 괜찮아, 잘 될 거야. 하지만 아내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사실 조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어요. 은행 예금과 적금도 모두 해지했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돈이었죠. 통장에 숫자로 찍힌 30억을 보니 기분이 묘했어요. 뿌듯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비자는 투자 비자로 받기로 했어요. 비자 대행 업체를 통해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국일은 2022년 9월 15일로 정했어요. 추석이 지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죠. 마지막 날 아들, 딸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모두 나와 있었어요. 아빠,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올게. 아니, 잘 살다 올게.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민수가 단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게이트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여보, 잘하는 거 맞죠?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잘 될 거야. 분명히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평화로운 삶의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걸. 프놈펜 공항에 도착한 건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덥고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9월인데도 한여름 같았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한인 부동산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편하게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단 호텔로 모셔다 드릴게요. 내일부터 집 구경하시죠.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밤인데도 거리는 활기찼어요.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노점상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프놈펜 중심가예요. 교수님이 원하시는 건 시엠립이시죠? 네, 시엠립이 좋을 것 같아서요. 좋은 선택이세요. 프놈펜은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워요. 시엠립이 훨씬 살기 좋죠.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낯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할 수 있겠죠?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걱정 마. 하지만 저도 사실 불안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모든 게 새로웠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시엠립으로 출발했습니다. 차로 6시간 거리였어요. 창밖
풍경은 신기했습니다.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작은 마을들이 듬성듬성 보였죠. 시엠립에 도착하니 오후 3시쯤 됐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몇 군데 집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집은 아파트였습니다. 여기는 시내 중심가예요. 한인타운도 가깝고 마트도 바로 앞에 있어요. 월세가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서울 같으면 고시원도 못 구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방 3개짜리 아파트였어요. 괜찮네요. 다른 데도 볼까요? 두 번째 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고 수영장까지 있었어요. 여기는 좀 외곽이지만 정말 조용하고 좋아요. 월세 100만 원인데 관리비 포함이에요. 와, 여보, 여기 정말 좋은데요? 아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마음에 드네. 우리는 그 집으로 결정했습니다. 계약금 3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보증금은 6개월치였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캄보디아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인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한 식당에서 모인다고 했어요. 식당에 들어가니 2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까지 은퇴 후 이민 온 사람들이었죠.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죠. 한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박준호입니다. 교수 생활하다가 은퇴하고 왔어요. 아, 교수님이셨어요? 저는 김영식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5년 전에 왔어요. 김영식은 55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어요. 말투도 친근했고요. 여기 생활 어떠세요? 적응 잘 되시나요? 김영식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적응 중이에요. 모든 게 새롭네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한 달만 지나면 한국보다 여기가 더 좋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김영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건설업을 했다고 했어요. 캄보디아에 와서는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죠. 형님,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김 사장님. 아이고, 사장은 무슨 그냥 영식이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김영식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시장에서 물건 사는 법도 알려주고 좋은 식당도 소개해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커피도 마시고 저녁도 같이 먹고 아내도 김영식 부인과 친해졌습니다. 여보, 김 사장님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기 와서 이런 좋은 사람 만나니 다행이야. 한 달쯤 지났을 때 김영식이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 사업 하나 같이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사업? 무슨 사업인데? 한식당이요. 시엠립에는 한국 사람들 많은데 제대로 된 한식당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자리는 봐놨는데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한식당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어요. 아내도 요리를 잘했고 저도 사업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생각해 볼게. 며칠 더 고민해보고 연락해 줄게.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한식당이라 할 만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돈도 있고 시간도 많잖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며칠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한식당을 하기로요. 김영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식 씨, 한식당 같이 해보고 싶어. 아, 정말요? 형님, 잘 생각하셨어요. 김영식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죠? 일단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요. 내일 시간 되세요? 다음날 김영식 사무실로 갔습니다. 생각보다 제법 큰 사무실이었어요. 직원도 서너 명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김영식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식당 사업 계획서였어요. 위치, 메뉴, 예상 수익까지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 보세요. 이 위치가 정말 좋아요. 한인타운 한가운데고
관광객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사진을 보니 정말 괜찮아 보였습니다. 넓은 매장에 주차장도 있었어요. 투자금은 얼마나 필요해? 초기 투자금으로 5억 정도 필요해요. 인테리어, 주방 설비, 식자재, 인건비 등등 반반씩 내면 되죠. 5억이 큰 돈이었지만 불가능한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30억 중에 5억이니까요. 좀 더 생각해 볼게. 집사람하고도 상의해야 하고. 당연하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형님, 자리가 워낙 좋아서 다른 사람들도 관심 많이 가져요. 너무 늦으면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조금 조급해졌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보, 5억 투자해서 한식당 하는 거 어때? 5억이요? 그게 많은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김 사장 말로는 자리가 정말 좋대. 늦으면 못 잡을 수도 있다고. 그래도 너무 서두르지는 말아요. 며칠 더 알아보고 결정해요. 그런데 다음날 김영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보고 싶다고 하네요. 오늘 안에 결정 안 하면 넘어갈 것 같아요. 오늘? 네, 죄송해요. 갑자기 이래서. 근데 기회는 지금이에요. 조급한 마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어, 할게. 정말요? 형님, 감사합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날 바로 계약금 1억을 송금했습니다. 나머지 4억은 다음 주에 주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한식당 계약했어. 뭐라고요? 제가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자리가 넘어갈 것 같아서 이미 계약금 냈어.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성급해요. 뭐든지 혼자 결정하고. 미안해. 근데 김 사장 말로는 정말 좋은 기회래. 걱정 마. 하지만 아내는 며칠 동안 말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일주일 후 나머지 4억을 송금했습니다. 총 5억, 제 인생에서 한 번에 가장 큰 돈을 쓴 거였어요. 김영식이 연락 왔습니다. 형님, 돈 잘 받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인테리어 업체랑 미팅 잡았으니까 내일 같이 가시죠. 다음날 인테리어 업체를 만났습니다. 젊은 한국인 사장이었어요. 교수님, 여기 도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멋있을 거예요. 도면을 보니 정말 괜찮았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느낌이 났어요. 공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한 달 정도 보시면 돼요.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렇게 한식당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현장에 가서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기대가 됐습니다. 한 달 후 인테리어가 끝났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한식당이 완성됐습니다. 여보, 여기 좀 봐. 정말 괜찮지 않아?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그러게요.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아내도 조금 마음을 놓은 것 같았어요. 직접 메뉴를 개발하고 주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업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형님,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김영식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업 허가 받으려면 추가로 뇌물을 줘야 한대요.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뇌물? 얼마나? 3천만 원 정도요. 이거 안 주면 허가가 안 나와요. 3천만 원 또 돈이 나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5억을 투자한 상황에서 3천만 원 때문에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알겠어. 내가 낼게. 그렇게 3천만 원을 더 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허가는 안 나왔어요. 영식 씨, 허가는 언제 나와? 조금만 더 기다려요. 캄보디아가 원래 이래요. 행정이 느려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허가는 안 나왔고 김영식은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영식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 사실 제가 더 좋은 기회를 하나 알게 됐어요. 더 좋은 기회? 네, 골프장 사업이에요.
지금 캄보디아 정부에서 시엠립에 대규모 골프 리조트를 개발하려고 해요. 여기 투자하면 대박이에요. 골프장? 네. 초기 투자자로 들어가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제 계산으로는 3년 안에 투자금의 5배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이야? 형님,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저도 이미 10억 넣었어요. 형님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골프장 확실히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한식당보다 훨씬 큰 사업이었고 수익도 클 것 같았어요. 생각 좀 해볼게. 형님, 이것도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또 시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걸. 집에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한식당은 이미 5억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영업 허가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기엔 아까운 돈이었죠. 하지만 골프장 사업은 더 큰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김영식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는 5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살면서 성공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골프장 사업 해볼까 해. 또요? 한식당은 어떡하고요? 한식당은 일단 보류하고 골프장에 투자하는 거야. 이게 더 큰 기회래. 당신 정신 차려요. 5억도 아직 회수 못했는데. 또 투자하겠다고요? 이건 달라. 정부 사업이래 확실해.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도대체 왜 이래요? 요즘 당신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난 기회를 잡으려는 거야. 그 기회라는 게 다 사기일 수도 있잖아요. 김 사장이 날 속일 이유가 뭐가 있어? 그 사람도 10억 넣었다고 했어. 그날 아내와 크게 싸웠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그렇게 심하게 다퉜어요. 아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김영식을 만났어요. 영식 씨, 골프장 사업하고 싶어. 정말요? 형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한식당은 어떻게 해? 한식당은 제가 다른 투자자 구해볼게요. 형님, 투자금은 나중에 돌려드리고 지금은 골프장에 집중하시는 게 나아요. 얼마나 투자해야 해? 최소 20억은 필요해요. 그래야 의미 있는 지분을 가질 수 있어요. 20억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100억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알겠어. 한식당 5억 빼고 나머지로 하면 25억 정도 되는데 그걸로 투자할게. 형님, 대단하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며칠 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골프장 개발 사업 투자 계약서, 두꺼운 서류였고 영어와 크메르어로 되어 있었어요.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김영식이 펜을 건넸습니다. 이거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줄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25억 투자하시고 지분 15% 받으시는 거예요. 3년 후 골프장 오픈하면 수익 배분 받으시고 변호사 검토는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형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이미 투자했고 다른 투자자들도 많아요. 다 같은 계약서예요. 그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변호사 검토도 안 받고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안 읽고 사인을 한 거죠. 다음날 25억을 송금했습니다. 한식당 투자금 5억 빼고 남은 전 재산이었어요. 통장 잔액이 텅 비는 걸 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나 투자했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5억이요? 응,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우리 전 재산을 다 날렸잖아요. 아니야, 이건 투자야. 3년만 기다려봐. 100억도 벌 수 있어. 하지만 아내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투자 후 일주일 동안은 행복했습니다. 제가 큰 사업가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김영식도 자주 연락했어요. 형님, 공사 곧 시작돼요. 다음 주에 현장 한번 보러 가시죠. 그래, 꼭 가야지. 하지만 다음 주가 됐을 때 김영식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김영식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간판도 떼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김영식 사장 어디 갔는지 아세요? 옆 사무실에 물었습니다. 아, 거기요? 일주일 전에 야반도주했어요. 밤에 몰래 짐 싸서 나갔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였던 겁니다. 한식당도, 골프장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저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김영식이 사라졌어. 뭐라고요? 사기당한 것 같아. 30억 다 날렸어.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해서 30억이 돌아와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인데. 한인회에 연락해서 김영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김영식요? 그 사람 유명한 사기꾼이에요. 벌써 5명한테 사기쳤어요. 한인회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해줬어요? 저희도 교수님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말렸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별 도움이 안 됐어요. 외국인 투자 사기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입증이 쉽지 않아요. 캄보디아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찾기 힘들 거예요. 한국 대사관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송하지만 민사 문제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현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막막했습니다. 30억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남은 건 한식당에 투자한 5억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한식당이라도 어떻게든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한식당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있었어요. 건물주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임대료 3개월 밀렸어요.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계약 해지할 거예요. 뭐라고요? 임대료는 김영식 씨가 낸다고 했는데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계약서상 임차인은 교수님이에요.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정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대료는 한 달에 500만 원이었어요. 3개월이면 1,500만 원이었죠. 결국 한식당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약금 2천만 원을 물고 계약을 해지했어요. 정리하고 나니 남은 돈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30억이 2억 5천만 원이 된 거죠. 집에 돌아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게 다야. 아내가 통장을 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한국 돌아가자.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하지만 한국에 돌아가도 집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팔아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30억을 어떻게 날렸단 말인가. 경영학 교수로 38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어리석게 사기를 당하다니.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한인들을 만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고만 있을 순 없어요. 뭐라도 해야죠. 그래, 근데 뭘 할 수 있겠어. 일단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생각해봐요. 그날 저녁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시엠립 시내를 걷다가 작은 바를 발견했어요. 맥주라도 한잔 해야겠다 싶어 들어갔습니다. 반은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서너 명밖에 없었어요. 카운터에 앉아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한 잔을 마시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어요.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갈색 피부에 긴 머리를 한동 남아 여성이었죠. 힘들어 보이네요.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아, 네, 좀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얘기하면 좀 나을지도 몰라요. 보통 때 같으면
낯선 사람에게 제 사정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너무 괴로워서 말을 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전 재산을 다 잃었죠. 오, 안 됐네요. 여기서 사기 많이 당해요. 저는 교수였어요. 38년 동안 학생들 가르쳤죠.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게 당하다니. 그녀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아내는 며칠째 저와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낯선 여자가 위로해주니 묘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제 이름은 마리아예요. 저는 여기 카지노에서 일해요. 카지노요? 네, VIP 매니저예요. 부자 손님들 관리하는 일이죠. 우리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리아는 브라질 출신이라고 했어요. 5년 전에 캄보디아에 왔다고 했죠. 다음에 또 봬요.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마리아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집에 돌아오는 길. 마리아 생각이 났습니다. 우아하고 친절한 여자였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도 그 바에 갔습니다. 마리아가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날은 없었어요. 사흘 후 다시 갔을 때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오, 또 왔네요. 반가워요. 네, 혼자 있기가 힘들어서요. 이해해요. 힘든 일 겪으면 혼자 있기 싫죠. 우리는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개인적인 얘기도 했어요. 제 인생 이야기, 아내와의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마리아는 잘 들어줬습니다. 가끔 조언도 해줬고요. 당신은 아직 젊어요. 60대는 요즘 젊은 나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70대에 사업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마리아를 만났어요. 아내에게는 산책 나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카지노 한번 와봐요. 구경만이라도. 카지노요? 전 도박 안 해요. 도박 말고요. 그냥 구경 공연도 하고 음료도 공짜예요. 분위기 전환하러 오세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갔습니다. 시엠립 시내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카지노였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저를 맞았습니다. 슬롯머신 소리, 사람들의 환호성, 모든 게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았어요.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마리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화려하네요, 그쵸? 여기서 인생 바뀌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카지노를 둘러봤습니다. 룰렛 테이블, 바카라 테이블, 블랙잭 테이블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해볼래요? 재미로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도박 안 해요. 도박 아니에요. 그냥 게임 제가 10만 원 줄게요. 그걸로 한번 해봐요. 1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재미로 해보는 것쯤이야. 그렇게 슬롯머신 앞에 앉았습니다. 마리아가 옆에서 설명해 줬어요. 여기 이렇게 버튼 누르면 돼요. 간단하죠. 레버를 당겼습니다. 화면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세 개가 맞았어요. 와우. 딱 첫 번에 마리아가 박수를 쳤습니다. 10만 원이 20만 원이 됐습니다. 신기했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딸 수 있다니. 계속해봐요. 운이 좋은데. 마리아가 격려했습니다. 다시 레버를 당겨 습은 게 속니다. 또 맞았어요. 20만 원이 30만 원이 됐습니다. 봤죠? 당신 운이 정말 좋아요. 마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계속하다 보니 30만 원이 50만 원이 됐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30억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돈이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그만해요. 처음엔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했습니다. 50만 원 1시간 만에 번 돈이었어요. 만약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250만 원을 벌었을 텐데.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냥 산책했어. 얼굴이 좀 밝아졌네요. 응, 기분 전환이 조금 됐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카지노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혹시 30억을 카지노에서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날 다시 카지노에 갔습니다. 마리아에게 연락하지 않고 혼자 갔어요. 이번엔 100만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슬롯 머신이 아니라 바카라 테이블에 앉았어요. 처음 몇 판은 줬습니다. 100만 원이 70만 원이 됐어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기기 시작했어요. 7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5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됐습니다. 역시 운이 좋구나. 계속하면 더 벌 수 있겠는데. 그날은 250만 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100만 원으로 150만 원을 번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2억 5,150만 원이 됐어요. 이 페이스라면 30억을 만회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갔습니다. 이번엔 200만 원을 가지고요. 하지만 그날은 운이 나빴습니다. 2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화가 났습니다. 어제 딴 150만 원까지 날린 거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화를 참지 못하고 벽을 쳤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요즘 이상해요. 매일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산책 좀 하면 안 돼. 아내와 또 싸웠습니다. 요즘 자주 싸웠어요. 다음날 마리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마리아, 나 어제 200만 원 잃었어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원래 카지노가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잃은 돈 찾을 수 있을까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해보세요. 머리 식히고 가야 이겨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카지노에 갔어요. 이번엔 500만 원을 가지고요. 운이 좋았습니다.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됐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내가 하면 되는구나. 계속하면 더 벌 수 있겠는데. 그런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큰 판에 걸었습니다. 500만 원을 한 번에요. 졌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따면 돼. 남은 500만 원을 또 걸었어요. 또 졌습니다. 순식간에 10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새벽 3시였습니다. 아내는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방에 들어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카지노에 갔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2억으로 줄었어요. 한 달 후에는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1억을 날린 거였죠. 아내가 눈치챘습니다. 여보, 통장 좀 보여줘요. 왜? 그냥 확인 좀 하게요. 할 수 없이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